2024년 10월 29일 마감 및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그 치과 치료 때문에 제가 방송을 못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리만 싹 해놨는데 뭐 오늘 그 내용까지 좀 포함을 해서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국은 실적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좀 달랐던 그런 하루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그 마감 시황을 작성한 게 3시 27분입니다. 그러면은 종가랑 제가 올려드렸던 가격이랑 차이가 좀 날 거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 32분이거든요.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네요. 외국인과 기관이 장 초반에 동반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들어서 외국인은 매도세가 계속 이어졌지만 뭐 기관이 매수세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어, 외국인도 역시 1시간 반 이후부터 매도폭을 축소를 하면서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확인해 보게 되면요. 0.5% 상승 마감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막판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는 아니고요. 외국인은 매도폭을 축소를 했고 기관은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0.5%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징 섹터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뭐 트럼프의 이슈겠죠. 가상화폐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 뭐 오늘 7시 10분경 비트코인 가격이 3% 상승을 하게 되면서 7만 107달러 수준까지 거래가 되었고요. 7월 29일 4개월 만에 상승을 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미국 쪽에서 SMR 관련주, 그러니까 원자력 관련주가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원자력 발전 확인을 해보게 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미국 내 화석 에너지 자원과 원전 개발을 통해서 에너지 생산을 늘려 고용을 창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원전 중에서는 원자력 규제위원회 현대화를 위해서 SMR 투자 확대 등을 강조한 적이 있기 때문에 뭐 원자력 관련주가 상승을 한 후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남북 경협주가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카멀라 해리슨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서 접전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율이 박빙의 우위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상승을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용기기, 의료기기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LS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였는데요. 국내 의료기기 상장사 합산 시가총액이 약 32조 원 수준으로서 그 중에 인텍터블 에스테틱, 에너지 기반 미용기기 합산 시가총액이 16조 원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해당 기업들의 공통점은 안정적인 내수 매출을 기반으로 해외 매출 비중이 확대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 고성장,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에스테틱 시장 생태계 변화에 따른 휴저른 미국 톡신 수출, 글로벌 필러 수출, 파마리서치는 미국, 유럽,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수출 기대, 클래시스는 미국 RF HIFU 장비 수출 기대, 비올은 미국, 중국 마이크로 니들 RF 장비 수출 수혜를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이거를 바스켓 매수를 추천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뭐 전체적으로 ETF나 이런 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방 시장 성장으로 의약품 CDMO 시장도 동반 성장할 것이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뭐 한미약품은 계속적으로 한미사이언스랑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그 이유는 뻔하죠. 경 경영권 분쟁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나온 게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 노블 MNB라고 있거든요. 노블 MNB. 뭐 이 종목도 경영권 분쟁 뭐 소송 이슈가 좀 있는데 오늘은 뭐 이 악재로 인해서 하락을 했다가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정유 도시가스 관련주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WTO가 6%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같이 동반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인 거고요. 지난 주말 이스라엘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을 감행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핵 및 석유 시설을 제외하고 군사 시설만 표적으로 삼았다라는 점, 그렇게 되면서 확전 위험을 낮췄고 뭐 이런도 즉각 대응에 나서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게 되면서 WTI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화폐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한국은행이 국제결제은행과 공동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활용해서 국가 간의 지급 결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증했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관련 종목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 우크라이나 부사령관 대령이 러시아군과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공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북한군이 곧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공격에 나설 것으로 전해지게 되면서 방위산업 및 전쟁 및 테러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요. 양자암호 관련주는 어제 아이온큐라고 있거든요. 미국 쪽에서 이 종목들이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었는데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그 다음에 인공지능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관련 종목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어제 상승을 했던 반도체 미국에서 약세를 좀 보였고요. 우리나라도 약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삼성전자는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라는 점이 오늘 특징으로서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가 2.91% 하락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2.5%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뭐 주성 엔지니어링은 오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실적 기대감이 아니죠. 실적을 냈는데 상당히 잘 나왔죠. 그렇게 되면서 14%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종목들도 역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거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는 미리 이제 예상치에 대한 부분이 나오니까 실적 확인을 하시면서 매매를 좀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는 하나오션이 실적이 좋지는 않았죠.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순손실이 나게 되면서 하나오션 오늘 주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6%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향후 뭐 실적 변화는 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좀 있습니다만 뭐 그래도 뭐 3.72% 하락하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향후 전망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신조성과 지수 피크 우려도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도 조선주가 오늘 하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전지 및 전기차 관련주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멤버들이 4,152억 규모의 주식 매각을 준비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 분석을 좀 해봐야겠죠. 보시다시피 3% 이상 움직인 종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뉴바이오로직스나 프로테, 그 다음에 디어유는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어제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RFHIC도 볼게요. 거의 3% 가까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 종목 볼 예정이고요. 코스맥스 MBT까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좀 시켜드리면요. 첫 번째 종목은 ISC도 볼게요. 오늘 2차전지 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도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같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이전에 저항이었죠. 시장이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전 고점 돌파를 했는데 그 다음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지지를 받은 거죠. 지지를 좀 받았습니다. 지지를 받았는데 이 지지가 전 고점 부근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받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 들어서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오늘 뭐 반도체 약세로 인해서 같이 동반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락할 때 확인해 봐야 되는 게 거래량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거래량이 63.27% 동반밖에 되진 않았습니다. 그 전에 보게 되면은 이때는 뭐 변동폭이 워낙 좀 있었던 시기였고요. 다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할 때 거래량이 늘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거래량 없는 조정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뭐 버티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유바이오로직스 상한가를 좀 동시호가에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전 고점이 여기에 있었죠. 그래서 14,500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물론 그 전에 10월 23일 날 매수 타이밍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이 이날인데, 전에 저항이 여기 있었죠. 이 저항을 돌파를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했다가 뭐 그때 확인해 보게 되면 저점이 여기였고 상승 조정, 그래서 돌파 시도를 좀 했다가 놀렸는데, 오늘 뭐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콜레라 백신 대량 출하로 깜짝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 매출이 지난해 3배 정도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뭐 이 부분은 아마 실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뉴바이오로직스 올해 실적 되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4분기 실적도 괜찮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8,0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텍 볼게요. 프로텍 2차 전지 및 반도체 회사죠. 어, 전일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에 지지가 나왔던 곳에서 계속 지지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소폭 약세를 좀 보이다가 다시 한번 저항을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계속적으로 좀 저항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4,000을 돌파를 해야지 본격적인 상승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그나마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죠. 전일 대비해서 270% 늘어났기 때문에 뭐 돌파 기대를 좀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어유 어제 그 저항을 돌파를 했고요. 목표가를 제가 여기를 얘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일단은 31,500원 부근까지 올라오면서 책 실현 얘기를 좀 해드린 거고요. 이제는 뭐 중장기로 본다라고 한다면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4분기 실적이 보통은 뭐 긍정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38,000원대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유한타증권에서는 오늘 목표가를 4만원을 제시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됐던 이유가 중국 텐센트와 제휴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오늘 급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내용은 어제 나왔기 때문에 어제부터 주가가 상승을 했던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38,0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 포트에는 제외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새로운 타이밍이 나오면 다시 한번 포트에 넣는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역시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종목이 RFHIC. 오늘 뭐 소폭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단기 급등이 나왔었죠. 단기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전 고점이었어요. 전 고점이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일이 변수입니다. 전 고점으로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13,500원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이 13,50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으면 그대로 버티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점을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3분기 실적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다만 4분기 실적이 좋기 때문에 올해 전체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 그리고 수급적인 요인 보게 되면 오늘은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서 최근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반등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 뭐 매수를 하는 방향도 나쁘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맥스 MBT 오늘 뭐 단기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매수는 어제 매수가 진행이 되었고요. 여기가 저항이었거든요.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어제 매수 타이밍이 나온 거고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보수적으로는 4,1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외국인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라는 것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다만 이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뭐 추가적인 상승도 이어질 가능성은 높죠. 다만 이제 조금 흔들릴 수는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 나온 다음에 뭐 흔들리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래서 ISC, 유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프로텍, 디어유 쭉 내려보면은 RFHIC, 코스맥스 MBT까지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는 거는 아난티, 사이토젠, 스튜디오 드래곤, 메지온, 아바코, 동양생명인데 그냥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 24년 실적이 좀 좋기 때문에 좀 포함을 했고요. 사이토젠, 아난티를 좀 넣었습니다. 근데 참고로 스튜디오 드래곤은요 3, 4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아요. 3, 4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고요. 아난티, 사이토젠, 메지온, 동양생명 요거는 실적이 없죠. 실적이 없는데 뭐 매수 타이밍에 근접적으로 나온 종목 위주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종목 3개를 좀 포트에 편입을 하려고 한다. 관심 종목으로 포함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볼게요. 발음이 좀 셀 수가 있어요. 제가 시야가 아직 안 나갔고 오늘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온 건데 뭐 단비가 내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3분기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하회할 것으로 하회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2025년에 재개가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6만 1,000원에서 6만 2,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저항이 형성되어 있던 곳이 사실은 조금 낮은 가격이죠. 이 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올라올 때 한 4만원 부분이 저항으로 하나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은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매수 타이밍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일 만약에 조정받는다고 가정을 하고요. 다시 한번 그 다음날 목요일 정도겠죠. 목요일날 상승을 4만원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전략을 첫 번째로 제시를 해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일 조정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4만 원을 다시 한번 재돌파하는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오늘 저가 있죠. 오늘 저가 38,000원을 손절가로 좀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뭐 내일 42,200원을 죄송합니다. 4만 원을 지지한다라는 가정하에 매수를 하게 되면 4만 원 매수 돼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손절가 똑같습니다. 38,000원. 목표가는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45,700원 부분까지 보셔도 괜찮습니다. 보수적인 목표가 45,700원이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이토젠.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최근에 박스권을 좀 이어졌다가 이 박스권을 오늘 돌려내는 시도가 이어졌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가 외국인으로 잡혀 있죠. 그런데 확인해 봐야 될 건 외국인인지 검은머리 외국인인지는 좀 확인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가는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뭐 흐름은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내일 오늘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8,000원, 8,000원, 8,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타이밍 잡아도 되고, 다만 손절가는 보수적으로 7,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8,000원 돌파 시 7,500원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단기적인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는 건 10,000원을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난티 윗꼬리가 있는데, 차라리 이것보다 그냥 아난티 제외하겠습니다. 아난티 제외를 하고 동양생명을 볼게요. 제가 뭐 보험주 이런 거 되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방금 전에 나온 거는 최대 주주 등 소유 주식 수가 6,666주가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6,666주. 전 고점이 5,930원이고요. 이 5,930원에 마무리가 좀 되는 모습이었는데, 내일 한 번 더 상승을 해야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한 번 더 상승을 해야지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오늘 저가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5,730원, 5,730원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뭐 모투 한 거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은 진에어가 포함이 됐어요. 진에어가 8,845원이 매수 타이밍이었는데, 뭐 그래도 진에어 오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11,000원 이하로 매수가 되었는데, 한 3% 이상 수익 나 있는 상태입니다. 3%. 그리고 오늘 두산에너빌리티가 22,000원 목표가 도달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산일전기는 급락이 나왔거든요.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손절가가 37,800원으로 잡아놨는데, 그 이하로 해서 그냥 땡겨 올렸는데, 이게 뭐 프로그램을 제가 뭐 설정을 해 놓은 결과 뭐 이탈가가 이탈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매도 처리가 되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좀 적혀 있는데, 어쨌든 뭐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이 링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5일이면 아마 다음 주까지는 변동성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FOMC 회의가 바로 11월 7일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은 존재를 한다. 그 안에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을 매수를 해야지만 그나마 중심을 좀 잡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10월 29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